자, 누구나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 하면 운동 부족부터 스트레스,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크고 작은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방치했다가는 증세가 더 깊어지거나 만성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증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은 심영기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현대인 하면 정말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불편한 증상들 정말 많이 통증이라고들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볼까요? 통증이 안 생기는 데는 거의 없죠. 네. 그런데 통증이 주로 많이 생기는 데는 목, 허리, 디스크, 무릎, 어깨, 엉덩이, 팔꿈치, 손목, 발목 이런 데가 이제 다 네. 통증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새 현대인들은 이제 그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숙이고 보고 컴퓨터 많이 하니까 목 디스크라고 하시는 정말 분들 되게 많죠. 많아요. 네, 근데 목 디스크인데 만져보면 여기 돌덩어리 같이 굳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되게 많고 또 허리 아프시고 또 이제 할머니들 허리 안 아프신 분들 없죠. 이렇게 일들 많이 네. 하고 농사하시고 그다음에 무릎 관절 또 안 아프신 분 없고 어깨 오십견 대표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좌골신경통 그다음에 무릎 통증 또 팔꿈치 테니스 많이 네. 친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손목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라고도 하고 또 발바닥이 아픈 경우 족저근막염. 그래서 아픈 데가 누구나 한두 네. 번은 통증을 겪고 지나가게 됐죠. 네, 예.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그 이상으로 겪을 수 있는 통증 여러 가지 부위들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크고 네. 작은 통증 부위가 있는 것 같은데 통증에도 또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통증은 뭐 이제 종류가 이제 그 병기별로 봤을 때 네.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통증은 이제 급하게 아픈 거죠. 네.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면 만성 통증이 되는데 급성 통증에는 근육 경련, 쥐났다는 거, 네. 그죠? 그리고 근육 뭉친 거, 그다음에 이제 근막 증후군이라서 근막이 땡땡하게 땡기는 거, 그다음에 감염이 됐을 때도 아파요. 염증이 네. 생겼을 때, 그죠? 그리고 인대 다쳤을 때, 운동 스포츠를 하다가 뭐 다치거나 뭐 스키 타다가 뭐 자전거 타다가, 그다음에 그 뼈가 부러졌을 때 이거 급성 통증이 이제 급하게 생기고 갑자기 생기는 경우 급성 통증이라고 하고 급성 통증의 대부분은 이제 다 좋아지세요. 그런데 이제 만성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안 받거나 적당한 정확한 치료를 못 받았을 때 이제 오래된 것들 그래서 할머니들 뭐 농사일 하시다 그러면 쭈그리 앉아서 하시고 뭐 굉장히 많이 그런 분들 많죠. 시골에 가시면은 아마 무릎 허리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네, 10분 거의 없으실 중에 것 한두 같아요. 분 정도 될까 네. 그러고 거의 다 아프세요. 이건 이제 오랫동안 쓰신 거예요. 이거는 퇴행성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써서 다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이게 이제 오래된 거고 그다음에 인대염도 쉽게 안 낫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아파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죠. 발바닥 통증 잘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났는데 수술했더니 여기 고질병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많아요. 그런 유착이 돼서 그래요. 이게 딱 가서 달라붙어 갖고 이 림프가 순환이 안 되니까 네, 계속 굳는 아프신 거군요. 거고 그리고 네. 대상포진도 이제 급성기에 잘 남은 좋은데 후유증 남았을 경우 또 신경마비, 중풍,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은 이제 만성 질환으로 평생을 내가 이거를 평생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급성병증과 만성 통증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급성 통증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증상이 있을 때 꼭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통증이 생기는 이유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통증이 이유 때문이죠?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기 생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그냥 얌전히 잘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세포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공해 물질이라든지 뭐 갑자기 무슨 약물 중독이라든지 네. 농약을 먹었을 때 옛날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세포 스트레스, 그다음에 전자파, 그다음에 또 원자력 방사선, 네. 핵폭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겠죠. 염증도 스트레스가 되고 요새 얘기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네.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죠. 뭐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폐에 섬유화가 와서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게 다 세포 스트레스죠. 세포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세포 속에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거기에서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게 돼요.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게 되면은 세포의 전기가 떨어지게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방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더 이상 발전은 안 되고 방전이 돼 버려요. 방전이 되면 세포 주위에 내 세포 내도 세포도 하나의 큰 우주인데 세포 안에서도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세포 밖도 이 물질 수송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행기 편이 다 끊겼잖아요. 출입 입국 금지시키고 그럼 미세 순환이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세계적으로 불황이 온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씀하시죠. 그건 제 전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환이 감소가 되게 되면 세포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순환이 안 좋아지면 청소가 안 되니까 림프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동맥, 정맥, 이 피의 순환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림프 순환, 임파선. 그래서 림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쳤을 때 살이 까지면 진물 나잖아. 피는 네. 안 나고. 그게 림프 얘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건 우리 침. 눈물 이런 것도 광범위하게 보면 림프 얘기예요. 근데 맑은 물이죠. 맑은 물인데 여기가 맑고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끈끈하고 끈적끈적해서 치약처럼 끈적끈적해지고 겔 상태로 돼버려요. 그러면은 소통이 안 돼버려요. 소통이 안 돼버리면은 여기 주위가 이제 많은 쓰레기가 림프 슬러지라는 건 쓰레기란 뜻이에요. 림프의 쓰레기가 세포 주위에 차이게 되면은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깨끗하지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리가 끼죠. 우리 환경에서는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생겨요.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쉽게 자랄 수 있는 지저분한 데서 잘 자라요.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섬유화 반응이 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폐섬유화증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 염증이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돼서 폐세포가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니까 섬유화가 되고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악순환이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게 이제 악순환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세포는 하나의 배터리와 같다. 전기 생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세포가 그 속에서 전기를 방전시켜 전기가 다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반대로 전기를 충분히 충전을 시켜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줄어드는. 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전기가 떨어짐에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 몸의 세포가 재기능하지 못했을 때 특히 방전됐다라고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전된 세포처럼 이 떨어질 경우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표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병이 났을 때 세포 전기 변화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이렇게 항상 충전 상태로 있어요. 충전 상태로 있는데 반 정도로 방전이 돼버리면 통증이 느껴지고 완전히 방전이 됐을 땐 암세포도 발생할 수가 있다. 암세포는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정상세포에 있는 전기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발생하는 거고 그 전기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기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통증이에요. 통증. 근데 급성 통증, 만성 통증이 있는데 전기가 떨어지면 통증이 느껴지는데 급성은 이제 몇 달 가고서 나버려. 다시 충전이 된 거예요. 근데 만성 통증은 계속해서 이제 전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생기기 전에 또 어떤 게 생기냐면 피곤해요. 짜증이 나요.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이건 전기가 떨어진 거고 잠을 잘 못 자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에 감각 이상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평상시엔 온화하고 착한데 탁 건드렸더니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상태 그때 당시에는 전기 충전이 많이 떨어져 있고 방전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따뜻한 물도 주시고 설탕물도 타서 드시고 그런 게 좋습니다. 네, 우리 몸의 전기 에너지가 낮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 살펴봤습니다. 뭐 통증도 있고 피로감도 있고
있고 수면 불량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통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뭐 엑스레이도 촬영을 하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뭐 통증 진단법은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환자분들은 아프니까 집에서 웬만큼 했어도 안 나요. 네. 그러면 난 이제 안 와,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야 되겠다 해서 가면 병원에 가면 이제 피 검사도 하고 방사선 네.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 MRI도 찍고 뭐 여기 근육이 나쁜 것 같고 여기 디스크가 있는 것 같아 해서 이제 뭐 초음파도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통증 검사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CT나 MRI는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누른다든지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지 이걸로 정확하게 통점이 어딘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전기 자극을 해보면 이제 반응이 나와서 정확하게 통증의 위치를 알 수도 있고 세기를 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통증의 이제- 위치. 네. 네.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라는 건 이제 통증을 유발시키는 네. 그 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이 엑스레이나 CT, MRI나 뭐 이런 초음파로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전기 자극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네. 통증 유발점 어떤 건지 좀 알펴보고 싶은데 네. 이 통점이라는 게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기 있는데 네. 사실은 느끼는 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무 모양이잖아요. 나무 모양인데 사실은 본인이 느끼는 건 나무 가지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아프게 하는 원인은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통증 유발점. 그래서 이제 이게 손 모양을 보면 나는 손목이 막 아파요. 근데 이 파란 점 찍어놓은 거 여기가 문제 있을 때 여기가 아파지고 여기가 문제 있었을 땐 여기가 아파지고 여기가 문제 있었을 땐 여기가 아파지고 또 여기가 문제 있을 땐 또 위로도 아파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유발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렵지만은 그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좋고 또 통증 유발점은 그럼 하나만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어깨를 쭉 검사를 해보면 여기도 나쁘고 여기도 나쁘고 여기도 나쁘고 여기도 나쁘고 여기도 나쁘고 여기도 나쁘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네. 하나의 한 점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한 줄기로 나쁘신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제가 이제 진찰을 하고 치료하면서 보니까 그럼 허리가 아플 땐 허리가 여기가 아프냐? 실제로는 이쪽이 나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증 부위하고 통증이 원인이 되는 부분하고는 틀리다. 네, 통증의 부위와 함께 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 유발점을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통증 유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목이나 허리, 어깨, 팔다리 등이 불편하신 분들 오늘 궁금하신 점들 있다면 저희에게 통증과 관련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담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현대인들 정말 크고 작은 통증 질환들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 첫 번째 상담자부터 바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시죠? 아, 제가요, 한 5, 6년 전에 네. 병원에 가서 그 허리가 아파서 네, 사진을 찍으니까 네네. 4번, 5번이 협착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4번, 5번이요. 네.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네. 저림기가 있었거든요. 걸어다닐 때 저리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사지도 받아보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네네. 지금은 또 왼쪽 다리 종아리가 뒤에서 땡겨요. 네, 근육통 같이 있으시고요. 네. 네. 일단 이제 허리 협착증 MRI도 찍어보셨죠, 어머니? MRI는 안 찍어봤어요. 아, MRI 안 찍어보셨어요. 걸으실 때 네. 많이 몇 미터 걸어가면 불편하세요? 한 2m까지는 그냥 걸어가다가 그다음에는 자꾸 안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고요. 네, 네. 그러면 그건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협착증이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에 척추에 신경이 있고 그 밑을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의 척추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림프 찌꺼기가 꽉 차서 눌려서 그런 거를 협착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거는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방사통도 있으실 수 있고 종아리가 잘 굳기도 하는데 협착증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고 걷는데 불편하신데요. 일단은 네. 발목하고 장단지 마사지를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자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치라고 그러나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힙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 벨트선 밑에 그리고 네. 항문하고 벨트선 밑에 그 사이. 중앙 부분에 보통 병원 가면 주사 맞는 자리보다 조금 안쪽 거기가 이제 좌골신경이 나오는 자리예요.
거기를 한번 지금 눌러보시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힘을 빼고 눌러보시면 요 방치 있는데 힙부 있는데 그래서 네. 그 좌골이 나오는 자리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도움 되시고 그래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극 치료도 한번 받아보실 수가 있죠. 네. 네, 저희가 전화상으로 상담해드린 내용 꼭 기억을 하셔서 꼭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또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적인 통증 질환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 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 대청소 하시는 네, 네, 분들도 네, 많고 뭐 맞습니다. 운동을 네. 시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화하신 어머니 같이 네. 근육통이 이제 생기는 건 신경 자극에서도 생기는데 네. 근육통을 초음파를 찍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굳어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 장단지를 찍은 건데 이 근육통이 굳어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근육이 꽉 밀집돼 있고 이 사이사이에 림프 슬러지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련이 일어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좌골신경통이나 혹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이런 게 자주 생기세요. 그리고 무릎 관절이 나쁠 때도 잘 생기시고 발목 관절이 나쁠 때도 생기십니다. 그래서 근육통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면서도 완벽하게 네. 지금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었어요. 근육통은 근육이완제 주고 소염제 주고 진통제 주고 그게 다예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근데 그걸로 제가 수만 명을 치료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기 자극으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 근육통이 있었을 때는 다리가 부어요. 네. 다리가 붓고 아까 어머니처럼 척추관 협착이 있을 때도 근육이 통증이 생겨요. 잘 못 걸으시는 원인이 하나도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아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꽉 끼어 있어. 거기 때가 꽉 껴 있으니까 네. 이게 매끄럽게 이렇게 윤활 작용을 못 하죠. 그래서 근육통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보는 환자분들 하루에 10분이 오신다 그럴 때 9명은 근육통이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초음파를 보든 만져보든. 그래서 이걸 집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속에 피부 속에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있는 근육이 느껴져. 근육은 부들부들해야 돼요. 근데 이게 딱딱하게 뭉쳐있는 건 근육통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그 통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목이 아픈데 그러면 여기 어깨 뒤에 이 승모근이라고 네. 그러죠. 승모근을 이걸 눌러보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그다음에 다리가 아프신 분은 장단지 이쪽에 장단지 여기 알통 있잖아요. 네. 여기 눌러보면 여기 속에 고구마가 하나 딱딱하게 들어 있어요. 그거를 자꾸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근육통의 네. 경우에 대한 대표적인 통증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통증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발바닥 쪽인데요. 네. 발바닥, 뭐 팔꿈치 쪽에도 많은 통증이 있으시는 분들인데 특히 국민의 1% 정도가 앓고 있다는 족저근막염도 있다고 하는데요. 1%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고 걸을 때마다 아프고 엄청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족저근막염이 대부분 족저라는 게 발바닥이란 뜻이거든요. 발바닥에 근막이 있는데 여기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족저근막염인데 이거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네. 돼요. 근데 이것도 통증은 여기서 느껴지지만 사실은 치료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네, 시스템으로 네.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전기 자극 치료로도 이제 잘 좋아지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상을 보면은 통증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발 내딜 때 통증이 있고 발 뒤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고 발등 쪽으로 이렇게 쭉 올리면은 통증이 이제 심해지고 서 있을 때도 뻣뻣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족저근막염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족저근막염 잘 안 나는다고 하는데 뭐 그런 대로 이제 그 림프 슬러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자꾸만 마사지 해주시고 그러면 좋아지세요. 네, 발바닥 통증으로 이어지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네. 팔꿈치 통증 네, 팔꿈치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생긴 네. 거고요. 테니스 엘보. 그래서 뭐 어머니들 김장하시고 애기 보고 손주병이라 그래갖고 손주 탁 나면 엄청 이쁘잖아요. 네. 그러면 안고서 울룰룰룰 하다 보면 이제 여기 무리가 가요. 그리고 테니스 많이 치신 분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눌러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잘 보이나요? 여기 눌러보면 네. 아파요. 소리 나요. 그러면 여기만 나쁜이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여기서부터 쭉 나빠지시고 또 여기도 나빠지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테니스 엘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니스 엘보도 팔꿈치 바깥쪽으로 통증 저림 심하면 이제 손가락까지도 다 저리고 어떤 경우는 쭉 하려다 아파갖고 네.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팔과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또 생기실 수 있고 방사통으로 쭉 밑으로 쫙
쭉쭉 뻗는 그런 통증도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대가 뭐냐면 인대염이라는 게 근육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위에 끝에서 뼈에 붙는 자리 인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 그게 테니스 엘보예요. 네, 이번에는 발바닥에 이어서 테니스 엘보,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통증에 대한 질문들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예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요 네. 오른쪽 다리 그 무릎 밑에 오금쟁이가 네, 네. 움직이지를 못해요. 앉았다 일어나면 서서도 걸음걸음 아파서 네. 갑자기 한 열흘 전부터 그래서 열흘 전부터 오금이 아프세요. 예예. 오금을 잘 피지 못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쥐나셨어요? 필 때 아파요. 저녁에 자다가도 피면 아프고. 그러니까 밤에 가만히 주무실 있으면 때 쥐나신 적 있어요? 쥐. 그 전에 쥐 잘 안 와서 어쩌다 한 번 나긴 났는데. 다리에 혹시 정맥류 있으세요? 예, 정맥류 옛날에 있었어요. 아, 네. 그럼 치료 다 옛날에 받으셨고 있어서 괜찮아요? 수술했어요. 그 아프정에서 와서 정맥류 수술해갖고 네, 이거 네. 없어요 지금 정맥류. 아, 그런데도 네, 네. 왼쪽에 그러면 정맥류가 있어서 샜는데 오른쪽은 정맥류 안 했거든요. 네, 네, 네. 수술을. 네. 지금은 이제 그 오금 쪽이 아프신 거는 장단지 근육이 와서 닿는 게 오금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근육이 위에 올라서 닿는 게 오금인데 거기가 필 때마다 아픈 거는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뜻하게 아버님 조격하시고 조격 뜨뜻하게 발을 하시고 장단지 알통을 손가락으로 꾹꾹 주물러 주시고 그다음에 토끼띠 있죠? 이렇게 옛날에 벌 받는 거. 토끼띠, 그거 조금씩 해서 근육 경련을 풀어주시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니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시술? 네? 시술 안 해요? 아, 그렇게 보시고 이제 안 좋아지시면 이제 시술을 해드리면 되죠. 네, 일단은 저희-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전화상으로 상담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개인 현재 상태에 맞는 치료법 찾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가 그 불편하세요? 팔이- 네, 팔이 오른쪽 팔보다 왼쪽 팔이 더 아픈데 네. 팔꿈치가 아프면서 네. 아래로 괜찮다가 퍽퍽퍽 쑤시다가 아, 쑤시다가. 또 괜찮다가 네. 계속 그렇습니다. 어떤 때 어디가 팔이면은 여기서 어깨서부터 팔까지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팔꿈치 부분이 팔꿈치, 아래로 팔꿈치 여기, 팔꿈치. 팔에서 팔꿈치가 있잖아요. 손 말고 네, 그 팔꿈치, 위에가. 팔꿈치. 여기가 아프시다고. 예. 네, 거기가 쏙쏙 쑤셨다 안 쑤셨다, 쏙쏙 쑤셨다 안 쑤셨다 해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밤에 제가 잘 때는 화면에 좀 보이는데 심하고. 여기 있거든요, 어머니. 여기 이렇게 예.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 꽉 눌러보세요. 아프신가? 눌러보세요. 아프시죠? 그렇게 많이는 아프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눌러보세요. 밑에가 더 아픕니다. 밑에가 더 아프죠. 그러면 인대, 그러니까 이 테니스 엘보하고 비슷한 건데요. 골프 엘보라고도 있는데 거기 팔꿈치에 인대 있는데 그 연결되는 데가 지금 근육이 뭉쳐 있고 인대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따뜻하게 이렇게 스포해 주시고 마사지 해주는 거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좋아지면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전기 자극 치료도 받아보시고 물리 치료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네.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정확한 네. 진단 받아보시고 또 불편하시면 치료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엔 바로 통증 치료 방법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통증 치료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해왔어요. 3,000년, 네. 5,000년 돼왔죠. 그죠? 누구든지 아프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뭐 침 맞는 거, 부항 뜨는 거, 이거 또 네. 집에서 또 엄마 써는 약속 넣어서 네. 엄마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죠. 그리고 따뜻한 물찜질하고 뭐 이런 거 있고, 그게 조금 발전돼서 이제 물리치료라고 해서 뭐 이제 전기 자극 치료하고는 좀 틀린데 물리치료실에서 뭐 파라핀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제 떨리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전돼 왔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로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건 뼈 주사라고 그래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그러면 이제 많이 좋아지시죠.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스테로이드나 뼈 주사는
오랫동안 자주 네. 맞으면 안 되고 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전기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를 방전을 시켜버려요. 충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있는 세포는 죽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효과가 떨어지면 더 아파져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 이건 자주 맞으면 안 되는 주사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놔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자극 신경치료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세포에 전기를 충전시켜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고 좀 새로운 치료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주로 이제 처방하는 게 진통제, 네. 근이완제, 그다음에 도수치료라서 마사지하는 거,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풀어주는 게 도수치료고요. 체해충격파라고 해서 빵빵빵빵 소리 이거 굉장히 아파요 이것도. 근데 체해충격파라 해서 뭉쳐진 걸 풀어주는 거고 또 정 안 될 때 뼈가 변형이 됐다든지 그래서 심각한 변형이 일어났을 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다른 식으로 질환, 이제 네.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네. 이제 전기자극 신경치료는 비교적 새로운 치료법이고 세포를 충전시켜서 원상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통증에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또 전기자극 치료 네, 알려주신다고요. 네, 전기자극 치료는 건 뭐냐면은 세포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충전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대거든요. 기계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기계는 이렇게 큰 게 있고 여기다 피부에다 이렇게 대면 일로 피부를 통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가서 세포가 충전되는 네. 원리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리 좋아도 최신형을 아주 비싼 걸 사도 전기가 없으면은 안 되죠. 작동이 안 되는 네. 거 마찬가지. 우리 세포도 배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데 고전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전압이 높아야지 피부 저항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고전압 3000V. 네. 3000V. 오, 그렇게 높아요. 그런데 3000V라도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세포를 충전시켜서 세포의 기능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방전돼서 통증을 느껴지는 세포에 우리 몸의 세포는 배터리인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충전을 시켜서 이제 95% 정도 되면은 통증이 없어진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배터리 원리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 치료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치료 방법은 살펴볼까요? 이제 아까 통증 유발점을 네.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찾다 보고 이렇게 찾게 되면은 이제 전기 마찰 현상이라서 거기에 찌릿하고 그런 느낌이 드세요. 거기가 나쁜 자리야. 거기에다가 충전을 시켜주면 되고 이렇게 피부에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걸 댔을 때 통증을 통전통이라 그래요. 전기가 통할 때 아픈 것을 통전통이라 하는데 요거는 림프 슬러지가 이온화가 돼서 녹는 네. 과정이에요. 녹여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를 녹여주니까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몸에 부작용도 없어요. 네. 예, 예. 네, 그렇다면 이 방전된 세포를 충전시키는 방법이라고도 해주셨는데 치료 기간, 시간도 기간은 살펴볼까요? 이제 젊은 배터리가 새거 그리고 좋은 거는 빨리 충전되고 방전 천천히 되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치료 횟수도 적고 그리고 충전 시간도 빨라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아무래도 배터리가 오래되셔서 네. 여러 차례 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아시면 되고 급성 통증은 보통 1, 20분 해주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면은 거의 뭐 1 내지 5회 하면은 되게 네. 잡히고요. 그리고 만성 통증은 굉장히 그건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보통 조금 긴 시간을 해드리고 20 내지 30분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데 10회 이상해서 제일 오래 하신 분 100회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이물 주사를 해서 얼굴이 망가지신 분인데 이제 거의 다 림프 슬러지에 녹았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네. 있다. 굉장히 오래 할 수도 있다. 네, 통증 어떤 통증이냐에 따라 또 환자들 상태마다 치료 시간과 기간도 꼭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자극 통증 치료는 어떤 분들에게 특히나 더 적합할지도 네, 궁금한데요. 우리 몸에는 지금 이제 세포수가 10쪽에 네. 그리고 세포의 종류가 25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눈세포, 코세포, 네. 입세포, 손톱세포, 팔세포 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세포마다 전기가 떨어져 있으면 병이 생기니까 모든 병에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네.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시고 근골격계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깨, 오십견,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잘 낫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목 디스크는 상당히 빨리 좋아지더라는 거. 허리 디스크보다 네. 훨씬 빨리 좋아지시고 이제 쭉 오랫동안 임상 경험해요. 그리고 근육통 이거 정말 치료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데 꽤 좋아지고 테니스 엘보우도 빨리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림프 부종을 전문적으로 또 치료하고 있어 하지정맥류하고. 근데 이제 부종도 좀 빠지고요. 그리고 말초신경마비 이거는 현대의학은 못 고치는 건데 굉장히 천천히 좋아지세요. 천천히 좋아지고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할 때 통증 완화되고 대상포진은 급성기에는 상당히 빨리 좋아지시고요. 만성기로 들어가서 통증 합병증이 생긴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 완화시켜주는.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려요. 완화는 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상포진 걸렸을 때는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요. 중풍 후유증도 그런 대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드리면서 조금씩 감각이나 운동력이 향상되는 걸 봤고요. 위경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네, 개개인마다 네. 치료 효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통증 부위에 치료로 적용될 수 있는 전기자극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또 특징적인 종목도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뭐 전기자극 통증 치료 일단 스테로이드 네. 뼈 주사가 안 들어가니까 몸에 일단 약물 부작용이 없고요. 저는 약 처방이 없어요. 네. 약 처방 없이 그냥 이 세포를 강화시켜주고 면역력 향상시켜주는 건데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죠. 전기자극 통증 치료는 통증이 일단 없어진다. 세포가 재생이 된다. 부종이 빠진다. 면역력 증가된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왔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죠? 면역 다 잡아먹으니까 그다음에 체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치료법이 있는데 당뇨발도 마저 말씀드릴게요. 당뇨발이라는 건 뭐냐면 당뇨 때문에 당뇨라는 건 이 혈관 속에는 혈당이 되게 높아요. 네. 근데 세포에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포에 이 영양분이 못 들어가는 게 네.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세포들이 세포 자체는 굶어 죽는 거예요. 네,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이 눈 머는 거, 네. 그다음에 신경이 이상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네. 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혈액 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당뇨발을 치료를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당뇨가 발휘하면 혈액 순환이 떨어지니까 미세 순환이 감소되고 림프 슬러지가 많아지니까 조금만 다쳐도 그냥 썩어버려요. 그게 당뇨발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거를 처음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 굉장히 중요한데 정상이 6 정도 되는데 12, 3개월 치료하고 7.1로 떨어지고 6개월 치료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6.6으로 거의 정상 레벨로 떨어지고 색깔도 좋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네. 실제 사진을 보면 좀 징그럽기 때문에 약간 흐리게 했는데 이렇게 썩고 살이 문드러진 게 점점 좋아져서 거의 다 정상이 됐다. 그래서 당뇨발도 상당히 좋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꾸준하게 전기 자극을 해서 네. 전기 충전을 시켜주면 세포가 쌩쌩해지는 거예요. 네, 당뇨 합병증인 당뇨발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시고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네네. 김준대예. 네, 저는 어깨가 어깨. 예, 통증이 오고 지가 한 번씩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뭘 치료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해명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효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어깨가 어떤 예. 자세 때 지금 통증을 느껴지세요? 이게 위로 가만히 못 있어도 올려요? 아니 올리는 조금씩 되는데 네. 이제 제끼는 뒤에도 건? 통증이 옵니다 지금. 제끼는 거는요? 제끼기도 좀 되고 예. 되는데 아, 되긴 지금 되는데 약간 예, 통증이 예. 있다. 예, 그거는 예, 이제 뭐 통증이 보통 이렇게 돌릴 때 아프진 않으세요? 예, 그렇지도 안 하고 예. 아, 돌릴 때는 안 아프고. 돌릴 때좀 많이 돌리면 통증이 오고 네네네. 또 진짜 이 팔을 갖다 세게 올리면 통증이 좀 오고 그렇습니다. 네, 어깨는 지금 360도 회전하는 관절이에요. 관절 특성이 이제 그 팔꿈치나 무릎하고 틀려갖고 360도 예. 이렇게 돌리는 그런 어깨 근육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회전근개라든지 뭐 또 이렇게 올려드는 근육, 뒤로 제끼는 근육 이게 다 힘줄이 서로 교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기가 제가 해석하는 거는 거기에 전기가 떨어져서 움직일 때 아픈 거예요. 어깨 통증, 오십견 같은 경우는 그 충전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고 일단은 그게 이제 가까운 병원 가셔서 스테로이드나 뭐 뼈주사나 물리치료 받아보셨는데도 낫지 않는다. 그러실 경우에는 전기자극 치료를 전기 충전, 세포 충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깨 네. 통증 때문에 조금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 꼭 가까운 병원 가셔서 꼭 맞는 치료법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세요, 어머니? 네. 예,
손목과 아래팔이 아프고 저린데요. 네네네. 그쪽 부분이 이렇게 저려서 그 엄지손가락이랑 네. 손목 연결된 손바닥 부위가 이렇게 네네. 무감각해지고 네, 또 여기 뻣뻣해져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손바닥 쪽도 그렇고요. 손바닥 쪽도 그러시고, 요거 네, 지금 네.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 엄지로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프세요? 예, 좀 뻐근해요. 뻐근하고 아프세요? 예, 이렇게 좀 덜 돌아가고요. 여기 꼬부릴 때 많이 당기세요. 이렇게 꼬부릴 때, 이렇게. 예, 많이 땡긴, 여기 이렇게 누르면 아프세요? 예, 조금 그러네요. 네, 그거는 이제 인대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랑스 의사가 디케르뱅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힘줄이 내려오는데,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 그렇게 아프실 수 있어요. 이 손을 많이 쓰셨나 봐요, 어머니. 네. 예, 뭐 작업을 하신다든지 뭐 음식을 하신다든지 많이 쓰시면 잘 생기는 건데요. 디케르뱅 그 인대염이라 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고요. 거기 요거는 이제 그 보통 저기 병원에 가시면은 스테로이드 뼈 주사 맞아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예, 맞아요. 그거는 이제 가급적 안 맞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은 그거는 아주 심할 때만 잠깐 한두 번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전기 자극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꽤 좋아지세요. 전기 자극 충전하시면, 요건 디케르뱅 인대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손 많이 쓰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세요. 네. 네, 꼭 가까운 병원 들르셔서 손 쪽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꼭 개개인에 맞는 현재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치료 사례들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금방 네, 낫는다고 네, 하셨고 네, 네, 또 네. 오후에 되면 좀 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네. 2주면은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기고 네. 나서. 근데 이제 우선 이 사례 순서가 보니까 부종이 또 먼저 나와서 부종 잠깐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지금 부어 있어요. 림프 부종이 전 세계적 불치병인데요. 제가 이제 그 주로 치료도 하고 통증도 하는데, 여기를 지금 전기 자극을 했더니 여기 빠져나가고, 이 빨간 거 보이시죠? 붉게 됐네요. 네네. 요거는 미세순환이 증가된 네네. 거야,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3000볼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좋아지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다음 환자도 이렇게 해서 빨개지면서 쏙 빠진 게 보이죠. 그래서 부종 치료에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이분은 72세시고 이 막 물집 잡히고 네, 이렇게 많이 막 이제 이런 게 잡히셨네요. 있어요. 이거 일부러 흐리게 해놓은 거예요. 물집 네. 잡히고 굉장히 아파하셨는데 2주일 후에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포 안에서 살거든요. 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세포 안에 살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 갖고서 3개월 이상 되면은 그 신경을 완전히 위축시켜 갖고 네. 신경 통증을 계속 유발해요. 그래서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있을 때는 무조건 빨리 전기 자극을 해서 충전을 해주면 바이러스도 사멸이 되고, 그다음에 대상포진도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초기에 네.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뭐 항바이러스제 이런 거 드셔도 좋지만, 요럴 땐 전기 자극 치료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항상 네.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네, 어떤 증상이든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네. 초기에 빨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81세 되시면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치료 전에 이렇게 체열 검사를 했을 때 여기 통증이 굉장히 아파하셨거든요. 치료 후에 통증이 경감되면서 다시 찍었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많이 줄어든 그런 사진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분도 대상포진 네, 사셨던 대상포진 거죠.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고. 네, 이어서 다음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근막 사례는 통증이라고 근막 하시는데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요. 뭐 처음에 오셨을 때 스테로이드를 아주 많이 맞아갖고 피부가 거의 다 썩고 위축이 돼갖고 푹 꺼져 있었어요. 함몰돼 있으셨는데 걸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장단지 앞에 전갱이 있는 데가 푹 꺼져갖고 여기 걸을 때마다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병원을 7군데 이상 다니신 네. 분이야. 뭐 통증 클리닉,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 뭐 민간요법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네. 근데 오셔갖고 치료를 하니까 이제 새살이 돋아 올라오고 스테로이드 이런 약물을 일체 안 주고 전기 충전만 해서 통증이 많이 잡힌 경우가 네. 되겠습니다. 이 다 체열 이렇게 잘 검사, 나시는 분이 있었으면 그러게요. 좋겠어요. 이 뭐 체열 100%. 검사라고 하시니까 열이 네. 많이 줄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통증 해석도 됩니다. 이게 체열 검사가. 네, 또 근막 통증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담이 들었다라고도 표현을
출퇴근을 하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 어깨 쪽에 그래도 혹시나 네. 같은 치료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근막 통증 증후군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근육하고 인대하고 연결되는 네. 부분들에 거기에 이제 림프 슬러지가 꽉 차서 딱딱해졌을 때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는 따뜻하게 물수건하고 순환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해주시고 거기를 지압을 해서 네. 마사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옛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도 안 좋아진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전기 일단 슬러지가 세포 사이에 꽉 끼어버리면 네. 잘 안 풀어져. 진짜로 안 풀어. 먹는 약으로 절대 안 풀어져요. 근육 이완제라든지 뭐 진통제로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몇십 년 동안 그 처방을 했었는데 좋아지신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기 자극 치료라고 새로운 치료법이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시도해 봄직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환자들마다 치료효과 네. 조금씩 다를 수 네, 있다는 네.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이번에 또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저는요. 네네, 이 옆구리가 새벽에 자고 일어날 시간에 네네. 그렇게 막 애려요, 막. 아, 옆구리가 오른쪽. 애리신다고? 예, 옆구리가. 옆구리가 애린데 거기 뭐 다치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대상포진 앓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안 없으시고. 다쳤어요. 어디 옆구리가 어디쯤 돼요? 벨트, 허리 이 겨드랑이 밑으로 조금 이 엉덩이 그 사이.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엉덩이 사이. 엉덩이 엉치뼈 예, 있는데 그 오른쪽 사이. 옆구리. 오른쪽만 오른쪽. 그래요? 왼쪽도 그래요? 오른쪽만요.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달, 두 달 됐나? 한두 달 조금씩 되셨어요? 그래서, 예, 조금씩 그때 그래서 괜찮아요. 추위에 혹시 떨거나 뭐 움츠리거나 놀라신 적 없으세요? 아, 제가 당뇨고 혈압이 있거든요. 아, 당뇨하고 혈압. 예. 그 당뇨하고 혈압이 있으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잘 뭉치세요. 왜냐하면 그게 응축이 잘 돼요. 왜냐면 당뇨 환자분들은 제가 전기 충전해 보면 엄청나게 전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건 조금만 자극이 가도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은 따뜻하게 하시고 마사지 하시고 그리고 또 물리치료도 가까운 병원 가서 치료 받아보시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물론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가 놓으면 혈당이 팍 올라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맞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전기 자극 치료도 한번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따뜻하게 하시고 마사지 한번 해보세요. 그쪽으로. 네, 당뇨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저희가 네. 또 상담드린 내용 꼭 기억을 하셔서 가까운 병원 가셔서 꼭 적합한 네, 치료 네.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저는요, 어제 네. 그저께부터요. 네네. 갑자기, 예. 앉아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앉아가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면서요, 어깨가요, 네.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겠어요. 어깨가 아파서. 예. 근데 어깨 속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정형외과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 뼈고 뭐고 아무 이상은 없대는데 침 맞고 약을 먹고 있는데도 똑같아요. 아, 지금 어깨를 못 움직이시나요, 어머니? 아니요.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는데 아파. 움직이는데 쓰지를 지장이 못하겠어요. 없고. 쓰고 앉지를 못하겠어요. 거기가 아파갖고요. 서지도 앉지도 숨쉬기도 힘들고. 예. 그거 담 들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제가 직접 봐야지 정확한 건데 전기 예. 자극으로 일단 진단을 해본 건 나쁜 데가 딱 통증 유발점이 딱 잡혀요. 그럼 거기 전기 충전을 하면 대부분은 좋아지시는데 보통 담 들렸다 그러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숨 쉬는 건 어떠세요? 숨 쉬는 것도 정 같지 않고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담 들렸다고 보통 근데 그거는 이제 인터코스탈 머슬 그러니까 늑간 근육이 경련이 일어났을 때 그런 현상이 있고 그건 엑스레이 백날 찍어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CT, MRI 찍어도 정상 나오는데 전기 자극으로 진단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지금 뭐 이 전화상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전기 자극 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깨 통증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는데 꼭 정확한 진단 받아보셔서 현재 상태에 맞는 좋은 치료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치료 방법 그중에서도 전기자극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치료 전에 환자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할 주의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조금 전에 이틀 되셨다 그러고 일주일 되셨다 그러고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급선무고요. 급성 통증을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거기다 점을 하나 띄어갖고 고질병으로 만성 통증으로 만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얼른 병원에 가셔서 통증 조절을 하시고 그래도 안 낫는다 그러면 전기자극 치료도 새로운 치료법이니까 한번 받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자극 치료를 받을 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이 못 받냐 하면 너무 어린 아이, 신생아 네. 이런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이게 전기자극 치료할 때 찌릿하고 통전통이 있으니까 조금 이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 소아들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심장 박동기를 차고 계신 분은 그 전기로 심장을 뛰게 해주는 자극을 주는데 이건 3000볼트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 심장 박동기 엔지니어하고 같이 오셔서 받아야 돼. 꼭 받으실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가급적 안 받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임산부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거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임산부도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치료, 전기자극 치료는 조금 새로운 거지만은 고칠 수 있는 거를 급성 통증 그 시기를 놓쳐서 고질병으로는 안 만드시는 게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 네. 몸에서 보내는 불편한 증상, 통증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적절한 때에 빠른 치료 방법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 찾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현기 원장과 함께 내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유익한 건강 파트너 건강 매거진 준비한 순서는 이제 마쳤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